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냥 옆으로 횡보 중이다. 눈치 보기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FOMC가 회의는 시작이 됐고요. 이제 금리 결정되는 거는 오늘 밤입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 이후에 성명서도 내고, 그리고 파월 기자회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려는 심리들이 이제 분명히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경제 지표들 또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9월 채용 공고 수가 나왔습니다. 1072만 건인데 이게 8월 달보다 44만 건이 늘어난 거예요. 예상치가 985만 건이었으니까 이것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더 늘어났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 구하는 쪽이 직업을 구하는 쪽보다 더 많다. 이렇게 된다면은 고용이 튼튼하다. 이렇게 읽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안 잡히나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또 어제 ISM 제조업 PMI 나왔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 50.2가 나왔는데 예상이 50이었어요. 이제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예상보다 살짝 높았다. S&P 쪽에서도 제조업 PMI 나왔는데 이것도 예상치보다 예비치가 이제 49.9였으니까 50.4가 나왔으니까 예비치보다 좀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조업 쪽에 이제 경기 지표도 괜찮게 나왔다 이제 이런 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12월 달에 대한 0.75% 금리 인상 확률이 50.3%로 이거는 비슷합니다. 그 전날하고 비슷한데 근데 0.5%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낮아졌어요. 44.4%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걸 알 수 있어요. 요 근래 한 일주일 동안 연준 위원들이 함구령이 내려지는 동안에 이 12월 달에 0.75%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50%에서 살짝 위로 올랐다 빠졌다 이러면서 이러는 게 상당히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S&P 500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에서부터 사실 지금 한 12%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저점에서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는 사도 된다 하고 말씀드렸던 때부터도 10%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매도 심리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또 이제 보조지표를 잠깐 좀 볼까요? 스토캐스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봐요.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올랑 말랑 하죠. 요새 매도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매도 나온다는 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데는 보면은 매도 신호가 나올랑 말랑 하다가 계속 그냥 과매수권에서 쭉 옆으로 흘러버리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과매수권에서 매도 신호가 나올랑 말랑 하면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이 매도하기 쉬운 상태가 돼요. 조금만 악재가 있어도 매도를 해버린다. 이런 이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12월 달 금리 인상 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해져 있다. 만약에 파월이 이번에 기자회견 하는데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안 준다. 애매모호하게 넘어간다. 이러면은 아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커질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파월이 명확한 힌트를 안 준다는 뜻은 결국에는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읽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어제 올라간 우리 시장이 좀 올랐는데 미국 증시가 그저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제 키맞추기성 반등이라고 어제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방어 전략이 좀 필요한 하루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중국 쪽이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제로 코로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트윗이 이제 SNS상에서 이제 그 중국인 이코노미스트가 유력한 사람이 한 명이 그걸 올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중국 시장도 올라가고 중국 시장이 올라가니까 내년도 3월 달에는 이제 중국 시장 개방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중국 시장이 급등을 하니까 우리 시장도 이제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나왔죠. 근데 중국 정부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이제 중국 바라보고 있는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 가능성으로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화장품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매력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의견은 똑같고요. 원희룡 장관이 그 사우디 방문 일정이 나왔습니다. 4일에서 9일까지 사우디를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2일이니까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9일 날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어느 쪽 섹터로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쪽도 있지만 뭐 원전 얘기가 나오면 원전 쪽이 움직일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지금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뭐 사우디 방문 이후에 뉴스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관심 섹터는 뭐 계속 변치 않고 2차 전지,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쪽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또 제일 먼저 팔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요 근래 며칠 동안은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좀 반등을 시켰지만은 사실은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LG화학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쪽이 시장을 또 이제 끌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은 시장의 주도 섹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조선 섹터들 지금 반등이 기자들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는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는 선별적으로 이제는 좀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종목이 많습니다. 업황 관계없이 반도체 쪽에 계속해가지고 내년도 1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종목들 계속해가지고 많이 있기 때문에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방산주들 반등 많이 나오고 있죠. 벌써 방산주들은 LI 넥스와는 많이 올라왔고 반등이 꽤 나오고 있어요. 신재생들도 지금 이제 태양광 쪽에는 반등이 많이 나왔고 원전 쪽도 보게 되면은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네옴시티에서 신재생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쪽들 관심 섹터로 두시고 그리고 오늘 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미국 시장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매수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이제 바이오 쪽이죠. 지금 올릭스가 하는 일은 iRN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RNAi라고 이제 아마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mRNA가 이제 백신 때문에 상당히 좀 부상이 됐었죠. mRNA는 메신저 RNA, iRNA는 인터피어런스, 간섭 RNA예요. 메신저 RNA가 DNA에서 이제 리보솜이라는 데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iRNA는 뭐냐면은 메신저 RNA를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간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정보 가지고 가는 애들을 중간에서 차단시키는 게 iRNA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약물들을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엘라일람의 이제 부트리시란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이 2028년도에 10억 달러 매출 가능성이 있는 블록버스터급 약물 몇 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iRNA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약물이 바로 iRNA 적용한 거거든요.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지금 관심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다 봐야 되겠고, 올릭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일단 비대용터 치료제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미국의 임상 2상이 지금 마지막 환자가 투여가 됐고요. 지금 관찰 중입니다. 아마 내년 1분기 때 중간 결과가 나올 것 같고 3분기면은 이제 마지막 결과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상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겠죠. 또 건성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떼아라는 제약사가 가져갔는데 미국의 임상 1상 승인 환자 임상 승인이 났고요. 환자 투약이 아마 이번 달부터 아마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박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2022년도 12월 달에 올해죠. 12월 달에 탈모 치료제 임상이 진입이 되고요. 내년도 이제 3분기 때는 B형 간염 임상 1상 신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단기적으로는요, 요건데요. 전임상 단계인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죠. 예.
요거 치료제가 원숭이 쪽에서 지금 됐는데 제일 인간하고 가깝기 때문에 원숭이 쪽에서 효과가 나오는 건 학계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지방간 감소가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이쪽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인간 쪽에서도 이렇게 효능이 나타난다면 이건 상당한 굉장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됐기 때문에 감소가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딜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라이선스 딜이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 기술 수출이 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요거 뉴스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올릭스한테는 주가에도 좋은 작용을 하겠죠. 자, 주가 보시면 지금 바닥권까지 빠져 있고요. 바닥권까지 빠져 있는 상태에서 횡보 중입니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시치료제 그 부분이고 지금 딜이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식을 좀 기다리는 거고요. 자, 매수는 시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27,000원 정도 일단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입니다. 16,500원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이 또 이제 결정적인 또 이제 대형 매치가 되겠네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되 저는 좀 설사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기회를 잡아보자 하는 입장에서 관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